있죠? 기술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범퍼 쪽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형 자동차는 뭔가요? 전기차와 수소차,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가고 있는 게 바로 해당 회사다. 투자된 것에 대해서 이제 실적으로 돌아올 때가 바로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주식쇼 호스트 김재룡입니다. 자, 주식 격언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90%의 신법과 10%의 기법으로 이루어진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 얘기입니다. 자, 3일 동안 상승하던 주가가 오늘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식 선정 과정에서, 종목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동매매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철저한 분석하에 재무구조와 그 회사의 성장 모멘텀, 차트 위치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끝나고서 종목을 매수하셔야겠죠. 자, 오늘 그 3박자가 맞는 종목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에코프로비엠 200% 넘었잖아요. 네.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기업을 갖고 그래요? 왔습니다. 네네.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갖고 온 기업은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입니다. 자, 연초만 해도요,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게 바로 차량 관련 부품주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어떤 걸로 조정받았나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해당 기업, 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어느 기업에다가 납품을 할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현대기아차, 한국GM, 폭스바겐, BMW입니다. 현대기아차 납품하고 한국GM 납품하고 현지 법인을 통해서 폭스바겐과 BMW에 납품을 하고 있다. 자, 과연 어떤 걸 납품하고 있을까요? 해당 회사는 크게 세 가지 사업군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사업군에 대해서 하나씩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차체 부품입니다. 자, 해당 회사는 레이저 같은 높은 기술력입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세계 어느 국가에 있는 완성차들한테 모든 걸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레이저 용접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걸 만듭니다. 자, 차체란 이런 겁니다. 자, 차체 지금 안 만든 게 하나 없죠. 지금 복잡하긴 하죠. 그죠? 네, 그렇긴 한데. 외관상 있는 거를 대부분 다 만든다고 우와, 생각하시면 그렇네요. 됩니다. 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범퍼입니다. 이 범퍼 앞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여기 범퍼. 앞에 있는 그 범퍼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 범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하고 있다. 바로 그거는 기술력이겠죠. 기술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범퍼 쪽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체 기술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요즘 또 주목받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요. 자, 이 차량 혹시 아시나요? 우리 MC님? 제네시스. 맞습니다. 네. 제네시스죠. 아주 뭐 고급 세단이죠. 네. 자, 프리미엄급 세단인데요. 바로 위에는 있는 게 G80이고 밑에 있는 게 GV80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참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자, 해당 회사가 이 두 개의 차량에다가 국내 최초로 납품을 한 게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납품한 적이 없고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로 납품한 게 있는데 바로 이거라는 거죠. 알루미늄 6000 계열 소재. 자, 이게 뭐 계산 이런 걸 뭐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너무 머리 아픕니다. 자,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가벼운 거잖아. 철보다 가벼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자, 기존 철보다 가벼운 게 바로 알루미늄 소재 6000 계열 소재입니다. 자, 이 6000 계열 소재로 하면 당연히 연비에 더 빨라질 수가 그렇죠. 있겠죠. 차가 가벼워지니까. 차가 성능이 좋아지겠죠. 좀 빨라지고 연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차와 고급 차종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해당 회사가 최초로 제네시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해당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사업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세 번째 좀 이따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사업군 한 가지 살펴봤고 이어서 다음 사업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6,000계열, 알루미늄 6,000계열 소재니까 전기차 관련 섹터에 연결돼 있겠죠. 네. 자, 전기차 관련 바로 연비와 성능 문제겠죠. 그런 게 관련돼 있는데 두 번째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친환경차 부품입니다. 자, 우리 앵커님, 친환경차는 뭐가 있을까요? 친환경차요? 네. 수소차, 그렇죠. 전기차. 맞습니다. 자, 전기차, 수소차가 있죠. 자, 해당 회사는 욕심쟁이죠. 전기차와 다예요? 수소차 두 개 다 하고 오. 있습니다. 자, 전기차에서는 여러 가지 섹터가 연결돼 있어요. 아까 차체 부분에서도 알루미늄 소재가 전기차로 섹터가 연결돼 있는데 이 부품 쪽도 연결돼 있다는 거죠. 과연 어떠한 부품 쪽이 연결돼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자, 배터리 케이스죠. 자, 보다시피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모듈,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 쪽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 해당 회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레이저 기술, 레이저 용접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차체를 만들려면 탄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빔, 범퍼 빔 같은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배터리 케이스나 배터리 모듈, 이 비슷한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해당 회사 갖고 있는 기술력을 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해당 회사 납품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현대기아차, 포드, BMW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개발로 인해서 당연히 충분히 해당 회사가 레벨업이 되어 있고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기차 섹터에 연결도 돼 있습니다. 이런 테마 연결돼 있고요. 또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수소 저장 탱크, 수소차 관련주라고 했죠. 자, 수소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 저장 탱크죠. 자, 만약에 2차 전지에서 배터리가 있다면, 배터리가 2차 전지 배터리가 꼭 있어야 된다면 수소차에는 꼭 수소 저장 탱크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수소 저장 탱크 경고해야겠죠. 이게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또 말했듯이 제가 바로 레이저 같은 높은 용접 기술을 갖고 있다고 했죠. 충분히 수소 저장 탱크, 그리고 수소 탱크 모듈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형 자동차는 뭔가요? 전기차와 수소차, 이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가고 있는 게 바로 해당 회사다. 자, 미래의 자동차 또 뭐가 있나요? 자율주행이 있죠. 자, 바로 스마트카 부품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앵커님, 우리 차량의 자율주행. 자, 우리 사람은 뭘로 앞을 보죠? 눈으로요. 그래서 눈으로 앞을 보면서 네. 걸어가면서 장애물이 있으면 뭐 폴짝 뛰거나 아니면 네. 옆으로 피해가죠. 피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율주행하려면 자동차에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눈에 대한 부품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 해당 회사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원적외선 센서와 라이다 센서를 만들고 있는데, 이 라이다 센서와 원적외선 센서는 바로 사람의 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율주행에서는 꼭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있어야지 뭐 운전하다 자율주행하다 잠을 잘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라이다 센서와 원적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해당 회사는요, 차체 부품으로 통해서 안전적인 매출처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미래의 먹거리인 전기차와 수소차와 스마트카인 자율주행까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미래가 준비된 회사예요. 자, 이 성장 모멘텀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요, 좀 더 재무 쪽으로 가면, 제가 재무도 다룰 거거든요. 재무로 가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회사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확실한 겁니다. 기존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나라에서도 알아본 거죠. 바로 소부장 으뜸 기업. 나라에서 딱 봤을 때 그러는 거죠. 해당 회사 기술 좋다. 너무 기술 좋으니까 너희들한테 5년 동안에 50억씩, 250억 줄 테니까 한번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거예요. 그죠? 아무 기술력 없는 회사를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그죠? 하진 않죠. 기술력을 판단했겠죠. 당연히 기술을 판단하니까 해당 회사 기술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해당 회사 국가에서 5년 동안 50억씩 250억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해당 회사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 어마어마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모멘텀 위주로 실적도 당연히 좋겠죠. 재무는 좀 이따 다를 건데, 여러분들 이 종목명은 알겠으나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과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타점과 비중은요, 제가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 재무제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재무구조가 탄탄한지 꼭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재무구조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이요. 자, 줄어들긴 했습니다. 턴어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바로 33.8%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보세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산의 구성,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부채가 조금 많아요. 부채가 많지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부채는 투자에 대한 부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럴 정도로 부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금 흐름표. 실제로 기업 내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자, 영업활동 현금을 보세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잘 벌고 있어요. 2,700, 3,800, 3,200, 706억 벌고 있습니다. 밑에 투자활동 현금표. 투자 되게 잘하고 있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투자활동 현금표 2018년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2,300억 투자했죠? 3,200억 투자했죠? 이때 연도가 바로 18년, 19년도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뭘 투자한 걸까요? 바로 미래 준비한 겁니다.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서 미리 투자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투자한 결실이 이제는 돌아올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투자 참 잘하고 있고요. 재무활동에서 돈을 잘 버니까, 여기서 돈을 잘 버니까 재무활동에서 돈도 아주 잘 갚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니까 투자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의 본격적인 투자, 4월에 투자, 4월에요. 자, 공시가 뜬 겁니다. 공시가 나온 것이 팩트입니다. 바로 미국 현지 법인에 244억 원을 출자해서 이 현지 법인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8월 17일 날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는 거죠. 이 공장 왜 설립해요, 여러분들? 바로 전기차의 중심, 전기차의 나라가 어딘가요? 바로 미국이죠. 미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8월에 공장을 설립을 한 겁니다. 8월 17일 날이요. 그리고 4월에 현지 법인을 244억을 출자해서 세웠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에 뭐가 있나요? 현대기아차도 있고 GM도 있고 포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전기차의 중심에 서겠다고 했죠. 그렇다면 해당 회사 예상대로만 흘러간다면요, 지금 있는 매출액은 앞으로 볼 수 없는 매출이죠.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 비율.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훨씬 많습니다.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도 현재 좋은 흐름을 갖고 있다. 현재 유보율이 되게 많은 거 보니까, 여기 유보율 많은 거 보니까 회사에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현금, 회사 곳간안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또 BPS인데요. 자, 이 BPS 현재 얼마인가요? 13,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이 13,000원인데 해당 회사 주가가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5,600원, 5,000원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BPS가 뭔가요? 한 주당 갖고 있는 순 자산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5,600원이에요, 주식이. 5,600원에 샀어. 근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해당 회사가 상장 폐지가 딱 당하면 나는 5,600원에 샀는데 13,000원에 주는 거예요. 너무 땡큐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될 일이 절대 없지만 되더라도 좋은 상황. 더 많이, 저한테 2배 이상 돈을 준다는 거겠죠. 이런 기업들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저평가 기업이다. 내가 한 주당 갖고 있는 순자산 가치보다 내 주식 가격이 더 낮기 때문이겠죠. 그걸 증명하는 지표가 어디 있나요? 바로 밑에 있죠. 0.3, 0.28, 0.4, 0.54. 1배가 적정 주가인데 0.54라는 거죠. 그럼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미국 현지 법인에 투자도 됐고 전기차 수차에 투자된 게 돈이 돌아와서 매출이 뛰어넘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주당 순자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1배, 2배, 3배, 4배까지 고평가도 가도 되는 기업인 겁니다. 해당 회사는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배당 성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배당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해당 기업은 지금 보면 재무구조 쪽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투자 잘하고 있고 투자 잘한 게 이제 실적으로 돌아올 기업이 바로 오늘 갖고 온 해당 기업입니다. 에코프로벤처는 20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종목이 오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이 중요해요.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매수 타점, 비중은 또 어떻게 실어야 될지
그것들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모멘텀 완벽했습니다. 재무구조 완벽했어요. 하지만 차트상 위치가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으면 들어가기가 조금 그쵸. 그렇죠. 어렵죠. 자, 그럼 차트상 위치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떨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이죠. 자, 이때 하락한 건요. 이때 하락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실적이 안 나와서 하락한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가요? 이렇게 상승을 한 게 바로 전기차,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차 수출된 기대감으로 해서 올랐다. 그 기대감을 올린 게 실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해당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있죠? 요 주가가 2016년에 냈던 그 매출액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가 있나요? 2016년도에는 없었던 게 생겼죠. 그게 뭐예요? 전기차와 수소차가 있죠. 또 하나 플러스 자율주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의 밸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기업이 이제는 갖고 있는 밸류 자체가 갖고 있는 히든 카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고 2010년을 넘어서는 주가를 해도 전혀 이상치 않다는 겁니다. 투자된 것에 대해서 이제 실적으로 돌아올 때가 바로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다음 장 보면요. 올해 박스권 위치에 있습니다. 자,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올 초에 상승했다 주가 많이 내려오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것은 바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죠.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은 당연히 해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투자 포인트가 사라진 게 아니고 아직 남아 있지만 조정을 겪으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정받는다고 해서 아 끝났어 하고서 지금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위치,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박스 하단이죠. 하단 위치하고 추세현상 좋은 위치에 있고요. 주가가 제가 이제 연초부터 높은 상승이 보였다고 했죠. 자, 1월 달에 높은 상승하면서 주가가 많이 꿀렁꿀렁하면서 내려왔어요. 하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해당 회사 실적은 앞으로 나올 것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과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차체에 대한 기술이죠. 그 차체에 대한 기술도 전기차에 납품하잖아요. 배터리 모듈뿐만 아니라 차체, 알루미늄 소재, 6000계열 지금 GV80과 G80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기차에도 납품한다는 이슈로 당연히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고점은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2010년 대비 주가와 지금 주가가 똑같다는 것은 너무 해당 회사가 저평가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을 넘어서는 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장착하고 있으니 여러 무기들을 단단하게 장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16년도를 넘어서는 주식 가격이 해당 회사에 합당한 겁니다. 하지만 주가 조정받는 건 우리한테 기회입니다. 주가가 내려온다면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만 안다면요. 해당 종목으로도 우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단가, 그 타점, 비중, 대응 전략 궁금하시면요. 지금 노란 톡방으로 어서 들어오세요.